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제 노션 강의를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뭐 참고하려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진짜 이 노션을 가지고서 자기의 모든 삶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이제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에 그 노션 무료 템플릿 이렇게 하는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커뮤니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뭐 헤비 트래커, 그 다음에 뭐 세컨드 브레인, 대학생용 뭐 템플릿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정말 대단하게 만들기는 했는데 과연 그것을 내가 모든 삶을 다 여기다 다 굳이 시스템화 해가지고 넣어놓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시장 볼 때 뭐뭐 살지 그 체크리스트 그걸로만 노션을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남들이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내가 쓰려고 하면 괴리감이 좀 커지죠. 원래 이 노션 강좌를 시작을 했던 이유가 오늘 거거든요. 개인 그 도메인과 이 노션 페이지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결국에는 목표였어요. 그거를 위해서 노션을 알아야 되니까 노션을 했었고 우리가 그림 파일들을 써야 되니까 그림 파일에 대한 내용들도 했었고 또 노션만이 답이 아니라 구글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노션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습관들을 좀 이렇게 바꾸는데 노션이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자동화나 차계부나 아니면은 그 서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본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컨텐츠가 쌓여야 사실 홈페이지를 만들 것이 있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계속 만들어 왔고 자료들을 뭐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라든가 그런 사역자들도 자기 컨텐츠가 계속 생산이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컨텐츠들이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제공을 하려면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그 컨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거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내가 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뭘 할까?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것을 제공을 할까? 그럼 이제 계속 컨텐츠를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강좌의 핵심은 홈페이지를 만들기예요. 제일 먼저 그 노션에서 노션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 때 이 노션 도메인 설정이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리 삼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다면 노션에 나오는 이 설정과 멤버를 누르셔가지고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그럼 여기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도메인에 그 지난번에 한번 제대로 저희가 이거를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세팅을 기억나요? 했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내가 모르는 글자들이 써져 있다. 뜻 모를 그런 글자들이 써져 있다. 그러면 이것을 나를 표시하는 어떤 도메인 이거를 입력을 해 놓으면 여기에서 공유를 할 때 게시를 해가지고 웹 링크를 복사를 하려고 할 때 여기 맨 앞에 내 도메인이 꿈꿀.노션.사이트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시작된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 암호화 어떤 코드인지 되게 좀 복잡해서 어차피 길게 나오지만 그래도 맨 앞에 있는 이것만 좀 익숙하면 그리고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꼭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된다. 이거를 노션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션 도메인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꿈꿀이잖아요. 꿈꿀 하고 밑에 보면 꿈꿀.노션.사이트라고 치면 이것이 나의 진짜 도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서비스가 유료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료 가입자는
별도의 도메인이 없으면 그냥 요 노션.사이트 앞에 있는 꿈골 이것만 가지고도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무료 사용자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무료 사용자가 도메인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도메인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도메인 구매하는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domain.googl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 그러니까 구글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내 구글로 로그인 한 다음에 domain.googl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페이지에서 새 도메인 찾기 누르시고 이 창이 나오면 이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도메인의 앞부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ccumgol 그거를 이렇게 딱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쭉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필터예요. 그래서 필터를 눌러서 그 몇 가지 설정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도메인들 상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꿈골.net이기 때문에 꿈골.net은 사용할 수 없다, 구매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뒤에 부분, 꿈골.점 뒤에 부분, 요것이 그 쉽게 말하면 카테고리인데 그 카테고리도 뭐 잘 선택해서 옛날에는 뭐 닷컴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에이전시 또는 비즈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도메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좀 개성 있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도메인을 구입을 했어요. 그럼 나의 노션 페이지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을 하는 서비스가 cloudplayer.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cloudplayer.com. 참고로 다른 데서 그 사이트 주소를 가져올 때요.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사이트 주소를 칠 수 있잖아요. 주소가 저는 알아요. https cloudplayer.com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면 얘가 링크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링크가 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cloudplayer.com 뭐 이렇게 쳐놓고 이거를 카피해서 가져오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북마크 생성, 인베드 생성이 있거든요. 해제를 하면 그냥 링크만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북마크 생성을 하면 이렇게 바가 생겨가지고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링크가 있으면 이렇게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냥 붙여넣기 하고 해제만 해놓으면 그 도메인 주소 나오고 그 링크가 걸려서 밑줄만 이렇게 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을 하기 전에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요. 노션 페이지 URL을 기록을 먼저 해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서비스 하려고 하는 그 페이지에 공유 누르셔가지고 게시 누르시고 웹 링크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옆에다 이렇게 예쁘게 적어 놓으세요. 붙여 놓으세요. 조금 이따 이제 이것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이 주소를 보면 여기에 그 꿈골.노션.사이트 이것은 아까 그 노션 도메인 할 때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물음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PVS는 4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뒤에는 어떤 전미사인 것 같고요. 이 물음표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슬래시 사이트 슬래시 다음부터 이 물음표 앞까지 요것이 이 페이지의 아이디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 아이디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cloudplayer.com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이제 홈이라고 하는 화면이 떠요. 이걸 직접 한번 하면서 해보시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세 군데를 작업을 해요. 세 군데. 그래서 여기에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get started를 눌러가지고 시작을 하면 여기서 한국어도 그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영어로 지금 이제 하는데 자 get started 시작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 창이 나오면 여기다 도메인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요. 여기 써져 있으니까 enter your domain, 도메인이 뭐냐 물어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왼쪽에 요 사이드 메뉴가 바뀌어요. 이거를 해서 컨티뉴를 눌러 놓으면 지금 여기는 웹사이트, 뭐 디스커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다음에 보면 오버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가 바뀌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세 군데, 오버뷰와 그 다음에 DNS, 그리고 여기 워커스 루트, 요 세 군데에서만 작업을 해요. 그 세 군데만 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제, 이게 이제 얘도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유료가 나오는데 이걸 아래로 쭉 내리면 밑에 이제 무료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연결하는 것은 무료로 해도 괜찮고요. 제가 제 홈페이지를 연결을 하고서 또 몇 분의 홈페이지를 연결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뭐 이거 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가끔 이메일 날라오는 거 외에는 뭐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됐다 뭐 이런저런 거,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이 무료 플랜 컨티뉴 누르시고, 참고로 저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잘 몰라요. 그냥 이거 해서 이거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퀵 스캔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DNS 이 페이지거든요. DNS 페이지에서 여기에 요 칸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옵션을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 옵션이 뭐냐면 cname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at을 넣으면 그 홈페이지의 루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노션.so는 내가 노션 사이트를 가지고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세이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이 하나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DNS를 여기서 하는 작업은 이제 끝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가 있거든요. DNS. 그러니까 DNS는 뭐냐면 그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숫자에 약한데 컴퓨터는 문자에 약해요. 그러니까 그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 거의 집 주소, 저희 회사 주소, 이런 것들이 다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 문자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모든 컴퓨터가 IP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그 IP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숫자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의 조합을 쓰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숫자를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찾아가려면 되게 힘드니까 그 구글닷컴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 문자로 되어 있는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도메인과 컴퓨터가 사용하는 숫자 그 IP, 그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가 DNS라고 하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 서버. 그래서 지금 이 그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자기네들의 그 도메인 네임 서버에 저희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도메인을 등록을 해서 그것을 중간에서 하나를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저희 도메인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간의 역할이에요. 중간에서 도메인 네임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무료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DNS 정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구글 도메인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등록한 도메인을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DNS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메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그 회사마다 다 하는 방식이 조금 틀린데,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구글의 네임 서버를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맞춤 네임 서버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직접 아까 여기에서 받았던 요 DNS 서버 그 주소를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참고로 DNS 서버를 하나에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백업으로 두 개를 해놓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것을 4개까지 제공해 주는 데가 있는데 4개까지 제공을 해주더라도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다른 네임 서버 추가 눌러가지고 더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 저장을 해주시면
그러면 1차적으로 DNS 서버에 대한 세팅은 끝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이제 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해서 이 퍼포먼스랑 시큐리티에 대한 그런 이 설정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무조건 ON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무조건 ON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워커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 워커스 루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워커스 루트를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매니지 워커스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워커 이 워커라고 하는 것이 코딩을 해서 그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제 네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집어넣어요. 그냥 이거는 임의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게 코드예요. workers.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것을 제공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이 요 프루션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이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get start 해가지고 여기에 스텝 0, 1, 2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했던 것을 이 사람이 정리를 여기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스텝 2에서 your domain 그리고 노션 URL 이거를 입력을 하면 그러면 그리고 copy this 코드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어떤 코드가 나오냐면 이렇게 긴 코드가 나와요. 근데 이런 거 다 아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그 도메인과 그 다음에 그 노션 URL 요 두 개를 입력을 하면 그 코드에서 여기에 도메인이랑 여기 사이트 슬러그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 노션 아이디 있었죠? 그게 사이트 슬러그예요. 요 두 개를 입력을 해서 요 코드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기다 입력을 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다 입력을 하고 카피도 코드를 눌러서 코드를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요것을 여기에 복사 버튼이 있거든요. 복사를 누르셔가지고 얘를 가져가서 여기 빨간색 있는 요 부분 요 4개만 수정해서 집어넣어 놓으시든지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복사한 거를 어디다 붙이느냐? 아까 여기 코드 있는 여기 있다 그랬죠? 얘를 수정을 해서 여기다 그냥 갖다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디플로이라고 하는 것을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한 단계만 남기고 끝나요. 자, 마지막 단계는 여기 루트 여기에 뷰를 누르셔서 요거 add 루트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도메인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도메인 한 번 더 클릭해주고 여기다 도메인 집어넣을 때는 연결할 도메인 슬래시 별표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래서 요것만 설정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땡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도메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브라우저에서 도메인 치면 내 노션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돼요. 약간의 세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신규로 하는 거라면 좀 더 빨리 되는데 과거에 다른 사이트랑 연결이 돼 있었던 거라면 그것을 바꾸는데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오버뷰, DNS, 워커스 루트 이 세 군데 세팅을 하는 거 요것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렵진 않아요. 저도 뭐 영어로 보면서 했으니까 어렵진 않은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단어들이 다 뭐 그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여러 개 선택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표시한 것들 그것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드디어
나의 홈페이지를 노션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다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컨텐츠에 대해서 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메뉴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뉴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딱 봐서 이제 보기 편하게 한 그게 그렇죠. 스킬이더라고요. 네. 일단 처음 노션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저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일단 저희가 뭐 일반 홈페이지들 보면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면 복잡해져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고 심플하고 시인성, 가독성, 그리고 그 컨텐츠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이 일단은 이제 서브 메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2020년대 이후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것의 유행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페이지 사이트예요.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 과거에 우리 특히나 한국식 홈페이지는 위에 메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봐도 교회 안내, 교회 학교, 이렇게 가로로 쫙 메뉴가 있고 거기에서 또 서브 메뉴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많은데 교회라든가 이렇게 전달할 정보들이 많으면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이 특히나 셀폰에서는 화면을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올리면서 볼 수 있는 원페이지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서브 메뉴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서브 메뉴를 여러 개를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 내가 굳이 한 페이지에다가 넣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나눠서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 분량이 돼야 페이지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를 딱 놓고 본다면 담임 교육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섬기는 일꾼 해가지고 그 한 사람 사진 하나 넣어놓고 이름 집어넣고 이메일 집어넣고 전화번호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굳이 그걸 내가 눌러서 들어가가지고 그걸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차라리 원페이지에서 한 섹션에 섬기는 일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죠. 제 홈페이지를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굳이 페이지 하나로 메뉴로 어드민, 웹 관리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요 내용 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섹션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이트 소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섹션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서브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것에 대한 먼저 구성이 좀 전체적으로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게시판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게시판. 홈페이지에는 이제 저희가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게시판은 어떤 때 필요하냐면 뭔가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고 또 더 많이 늘어나게 될 때 게시판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공하는 컨텐츠의 개수가 딱 5개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굳이 게시판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것이 추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게시판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그럼 그 게시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게시판의 모양이잖아요. 이것이 인라인 게시판으로 쓸 건지 아니면 전체 페이지 게시판으로 쓸 건지 전체 페이지는 이런 것처럼 이거 하나하나가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거든요. 전체 페이지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이것도 지금 한번 놓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쪽에 저는 이제 지금 두 단으로 나눠놨는데
이쪽에는 계속해서 만약에 늘어나는데 이쪽에는 안 늘어나고 요만큼만 있어요. 그럼 이게 요것처럼 언밸런스가 이렇게 딱 돼 있고 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또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거를 인라인으로 여기다 만들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전체 페이지로 데이터베이스를 빼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가 여기에 표시하고 필터를 줘서 작성을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구성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게시판을 만들 때 게시판을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인라인으로 만들 건지 전체 페이지로 만들 건지 과연 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섹션을 잘 이용하면 되게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뉴가 많아요. 하위 페이지를 내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도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샘플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누르시고 페이지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되죠. 자, 홈페이지 연습.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하부 메뉴들이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교회 안내, 교회 학교, 선교 양육, 선교와 양육으로 하죠. 그리고 커뮤니티. 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저희가 전에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3강인가 4강인가 거기서 대시보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 홈페이지에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할 것인가를 먼저 이렇게 텍스트로 한번 그냥 일단 먼저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블록 메뉴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전환 해가지고 페이지로 전환을 해버리면 그럼 얘네들이 하나하나의 페이지가 돼서 이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내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하나의 서브 페이지면서 어떻게 보면 메뉴인데 이 메뉴를 이렇게 일렬로 쭉 놔두면 보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서 2열, 3열, 4열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모바일로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안 올라와 있고 아래로 다 내려가서 아까처럼 맨 처음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데스크탑에서만 저희가 항상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션 강의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데스크탑을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나 혼자 쓸 때는 데스크탑에서 쓰면은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는 주로 모바일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뭐 정렬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뭐가 내용이 있으면 어쨌든 이 빈 칸들도 있고 이 뭔가 좀 어색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그 디자인이나 레이아웃 면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각자가 많이들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자, 1년 1독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페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 말씀 카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페이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면 아까 요거처럼 이렇게 하면 모바일에서는 사용이 좀 불편하니까 제가 사용한 방법은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기 그냥 텍스트로 작업을 한 다음에 링크를 걸어서 메뉴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를 줄여도 이게 내려가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링크를 그냥 따라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방법이 그나마 메뉴로 사용하는 데에서는
좀 더 그 플렉서블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만약에 이제 원하면,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이콘들을 하나씩 집어넣는 것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얘는 저거구나. 슬래시에서 이모지, 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하나씩 달아가지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저는 이제 세로 줄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어떻게 메뉴 구성을 할 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홈페이지 연습에서 이렇게 서브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열을 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해서 링크를 걸지. 텍스트에서 링크를 거는 방법은 여기서 교회 안내 선택하시고 링크. 그래서 뭐 할 거냐? 여기서 지금 교회 안내 있잖아요. 페이지. 교회 안내하면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링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도 교회 안내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요런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목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슬래시 하고 목차 하게 되면 그러면 제목 이래서 교회 안내 하면 이렇게 여기에 링크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교회 안내, 교회 학교, 이거를 이렇게 교회 안내, 교회 학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페이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섹션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만들고 이거를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메뉴 부분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한 방법은 DB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DB라고 하는 이곳에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로 만들어 가지고 놔두고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에 있는 얘네들이 지금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옆에,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옆에 여기 점 6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링크 복사가 나와요. 요거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옆에 그 블록 메뉴 이 점 6개를 누르시면 링크 복사가 나온다. 그래서 링크 복사가 됐다라고 그러죠. 자, 그 상태에서 아무 데서나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 이거를 하고 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글모음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얘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얘는 가상본이에요. 그런데 역할은 똑같아요. 그럼 왜 이런 가상본을 만들어서 쓰느냐? 여기 가상본은 여기에 글 모음 옆에 화살표가 쬐끄맣게 붙어요. 이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표시인데, 이 가상본은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정렬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성일시가 아니라 이름 순으로 제목을 정렬을 한다. 가나다 순으로. 이런 것들을 해도, 그리고 모두에게 저장 이렇게 해도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얘가 여기에서 나는 이 중에서 글모음이 있잖아요. 얘 지금 태그로 글모음과 미션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필터를 해가지고 태그를 나는 글모음만 보겠다. 모두에게 저장해 놓으면 여긴 글모음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글모음, 여기는 다 글모음이니까 여기 태그 글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 점점점 눌러가지고 속성에서 지금 1개가 표시됐는데 태그가 눈이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요거를 끄면 태그가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리스트 형태에서 그냥 깔끔하게 이 제목들만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새로 만들기를 눌러도 새로 글이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가상본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갖다가 여기 홈페이지에 여기 글모음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 글모음과 이 미션 인큐베이터는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예요.
아까 여기서 봤던 이 글모음, 미션 인큐베이터와 글모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태그가 있는데, 인큐베이터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이 복사한 데이터베이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그 다음에 글모음은 이쪽에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인 것처럼 지금 나눠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미션 인큐베이터나 글모음이나 둘 다 제가 어떤 내용을 쓴 거예요. 다만 주제가 뭐냐, 미션 인큐베이터와 글모음으로 좀 카테고리가 좀 나눠진 거지, 열어봤을 때 그 글 형식도 뭐 이렇게 돼 있고, 프롬프트, 그 다음에 미션 인큐베이터, 입세 프로젝트도 뭐 어차피 그냥 글이에요. 똑같은 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놨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 무료 버전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뭐 그냥 심심하면 만들고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무료 버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있다면 같은 형식의, 같은 형태의 그런 이 게시물들을 굳이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장기준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지민 모임 안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삼겹절 기도 소식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네들은 사실상 들어가면 포맷이 달라요. 얘는 이렇게 뭔가 소식을 전하는 거고, 그다음 얘는 좀 포멀하게 위에 타이틀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포맷은 다른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삼겹줄 기도 소식지라고 하는 템플릿. 얘는 이게 그 템플릿의 유형이에요. 그리고 얘는 템플릿이 따로 없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얘랑 얘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템플릿을 그 안에다가 삼겹줄 기도 소식지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고, 공지 및 모임 안내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불러올 때 그렇게 따로따로 불러오면,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전체 모든 글을 다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 나집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할 때, 나집사님 그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매뉴얼들 중에서도 이 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있고 집 보험이 있고 무슨 보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이 전체로 그냥 다 같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태그만 집 보험 관련, 뭐 자동차 보험 관련, 뭐 커머셜 관련,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그것을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각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불러와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나중에 관리하는 데에는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그 전체 페이지용 데이터베이스예요. 인라인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인라인을 좀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처럼 어차피 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인라인으로 그냥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효용성 면에서 인라인도 괜찮고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도 괜찮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어떤 것이 더 편할지, 이 인라인은 그냥 여기에 바로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보고 옮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체 페이지는 다른데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관리하기가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완하려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인라인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서브 메뉴, 그 다음에 섹션, 이걸 그냥 그 개념상으로 섹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 콜아웃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면 얘를 하나 전체적으로 색깔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런 콜아웃. 그래서 이제 저는 콜아웃으로 그냥 다른 것들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콜아웃에 링크도 걸어놓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봤던 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뉴로 사용이 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는 좀 그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라든가 매뉴얼도 마찬가지로요. 유튜브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교회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유튜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소. 가장 짧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주소를 어떻게 하면 짧게 만들 수 있느냐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youtube.com/꿈꼴 하면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채널 맞춤 설정, 내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채널 맞춤 설정에 그리고 여기 끝에 그 기본 정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본 정보에 들어가서 여기에 몇 가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첫 번째는 여기에 핸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핸들에서 나를 표시할 수 있는 내 아이디를 여기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꼴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저는 꿈꼴을 넣었죠. 자, 그렇게 하면 주소가 이 핸들을 이용한 주소. 자, 여기 핸들 해놓으면 그 밑에 주소가 이렇게 생겨요. https www.youtube.com/@꿈꼴 이걸로도 제 채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앞에 www는 안 써도 괜찮아요. 저는 일단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뭔가 하나씩을 빼보면서 계속해서 이것도 들어가지는지 그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트라이를.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제가 제 채널을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주소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짧은 주소예요. 물론 이제 다른 뭐 비틀리나 뭐 이런 데 사이트를 통해서 더 줄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youtube.com/@꿈꼴.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채널 URL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이 돼요. 여기 뒤에 있는 요 아이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맞춤 URL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youtube.com/c가 들어가요. 이게 채널이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맞춤 URL.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제 유튜브 채널은 지금 제가 했던 youtube.com/꿈꼴이라고 하는 요 주소 외에도 이 방법, 핸들을 이용한 방법, 그다음 채널 URL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맞춤 URL을 이용한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채널 URL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youtube.com/채널 다음에 써져 있는 이것이 그 채널 아이디예요. 채널 아이디. 자, 그리고 그 유튜브에는 이렇게 섹션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일반적인 동영상 업로드한 거, 그리고 지식 나눔 통합이랑 뭐 주보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섹션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채널 맞춤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위에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새 재생 목록 이걸 누르시면 이 재생 목록들을 만들 수 있고 그 재생 목록을 만든 다음에 섹션을 만들어서 여기다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섹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지금 지식 나눔 통합으로 해가지고 1강서부터 9강까지 이것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플레이리스트를. 그리고 이 플레이리스트를 홈페이지에다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플레이리스트인데 플레이리스트의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지금 플레이리스트 아이디고 이 주소를 노션에다가 붙여놓으면 이 플레이리스트가 붙어요.
노션 페이지에 인베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붙여놓으시면 가장 최근 것이 여기에 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리스트 링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누르시면 그 리스트들이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붙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주일 설교가 있잖아요. 그 주일 설교를 매번 링크를 따가지고 노션에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이 가장 최신 설교를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파일만 집어넣어 놓으면 유튜브 동영상을 집어넣어 놓으면 이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최근 것이 뜨고 그리고 노션에서는 그 가장 최근 거를 불러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항상 마지막 설교를 여기다 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그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 때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 해가지고 이렇게 매번 올려놨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노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언제 들어가든지 마지막 설교를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RSS라고 하는 거 전에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RSS를 보면 여기에서 유저네임이 꿈꼴이면 RSS 정보는 요거 다음에 꿈꼴, 채널 아이디가 이거면은 RSS는 요거 다음에 채널 아이디, 플레이리스트 아이디가 이거면은 RSS 요거 다음에 이거. 이 RSS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얘가 조금 지나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몇 개를 띄워줘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서. 자, 이 RSS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인베드 생성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떠요. 자, 그런데 이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RSS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리스트에 정보를 가져와서 최신의 건 몇 개를 보여주는 것이 RSS예요. 그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since day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숫자가 며칠 전 거를 가져올 거냐, 며칠 전 거서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50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합이라고 하는 지식 나눔 강좌 통합에 거기에서 50일 이내에 업로드 됐던 거, 그 리스트들을 이렇게 쭉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바로 가져와서 그 인베드를 시킨 것은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고 또 여기에 있는 방법에 따라서 RSS를 가져오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그래서 그 리스트를 누르면 그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설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 유튜브를 그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차례대로 그러고 나서 이 RSS를 가지고서 이렇게 리스트를 여기다가 자동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의 동영상은 자동으로 가져와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데 그 설정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유저네임으로 해서 뭐를 가져오면 내 전체 동영상들, 내 채널에 있는 전체 동영상을 대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 채널 아이디도 뭐 그 유저네임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채널을 2개, 3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이 채널에 그 관련된 거 그것은 이 채널 아이디와 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서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어레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해서 원하는 동영상을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노션에다가 어떤 행사 동영상이라든가 설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사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무조건 다 노션만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구글 포토 한번 봤었는데 저는 이 구글 포토가 상당히 포텐셜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무료 계정 사용자는 15기가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면 되잖아요. 더 필요하면 구글 포토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앨범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시면 앨범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앨범 만들기 요거를 누르시면 제목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쉐어 버튼이 있는데 쉐어 버튼 누르고 링크 복사를 하면 그러면 이런 주소가 나와요. 이런 형태의 주소. 자, 그러면 요렇게 이런 링크를 노션에다가 리스트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로 여기 지금 샘플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식 나눔 강좌 그리고 행사 날짜 그리고 여기에 앨범 URL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이 링크만 누르면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링크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회, 그리고 행사, 야유회, 이런 식으로 이런 카테고리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어떤 행사든지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날짜를 기반으로 하면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캘린더잖아요. 자, 그럼 캘린더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속성을 하나 앨범 URL이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어서 그 속성에다가 구글 포토에 그 링크를 집어넣어 놓으면 그러면 캘린더로 볼 때는 행사가 어떻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식 나눔 강좌 거기에 그 내용들 그런 것들 여기다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앨범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그 앨범에 들어가서 앨범을 보실 수도 있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행사 동영상도 여기에다가 인베드 시켜가지고 넣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구글 포토에도 동영상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다 동영상도 넣어놓고 대표 동영상은 여기다도 하나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노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사 전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 기능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캘린더를 제가 많이 강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사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그럼 여기에 이제 캘린더 상태에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리스트가 어떤 면에서는 더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리스트는 최근 것이 리스트가 쭉 나오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개수 제한들이 있을 수 있으면 여기 지금 50개까지 표시하는 것이 돼 있는데 이거를 10개서부터 100개까지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 리스트를 가지고서 전체 앨범들의 그 목록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행사들이 많고 그러면 이 캘린더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런데 행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래서 캘린더에 공백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그러면 이걸 리스트나 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속성들은 이름, 태그, 행사 날짜, 앨범 URL 요 정도만 해도 되고 보기는 이 세 가지 보기를 좀 자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앨범에 이 점점점 옵션에 들어가서 보시면 옵션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사진 촬영 장소 공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 아니면 특히나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이거 장소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동 작업이에요. 여기에 이 앨범에 내가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 이 앨범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나랑 똑같은 권한으로. 그거는 이제 이메일을 추가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관리자로 등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유를 해서 링크를 땄을 때는 아까 요 링크를 땄을 때는 요 링크는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공동 작업이라고 하는 것에 ON을 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사진들을 여기다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행사를 했는데 100명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나운스를 하면서 자, 이 앨범을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다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공동작업이 되게 파워풀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수집을 했으면 이제는 수집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라고 싶으면 여기에 공동 작업을 오프로 해놓고 공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서 볼 수는 있어도 내가 거기다 파일을 올리거나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댓글 및 좋아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은 방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올라와서 안 좋은 말을 쓰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 공동 작업처럼 어떤 것을 수집을 할 때 한시적으로 지금서부터 1시간 아니면 오늘 내일 그래서 그것을 취합하는 거에는 공동 작업을 오늘 시켰다가 배포할 때는 그것을 오프로 해놓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기를 원한다면 댓글 좋아요를 표시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굳이 표시를 안 해도 좋겠다. 그 다음에 링크 공유를 해놔야 이제 다른 사람도 또 링크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 옵션들은 꼭 신경을 좀 쓰시고 공유를 하셔야 되겠다. 제가 전에 이제 그 사진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느라고 저 공동 작업을 체크를 온으로 해놓고 그러고 이제 보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이메일이 와 있어요. 뭐 누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뭐 누가 뭐 멘트를 남겼습니다. 막 이메일이 쭉 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제가 보내드린 분이 그렇게 써서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사진에 대한 설명들을 써놓는 것들은 is okay. 그런데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가 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2개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카테고리를 글문, 뭐 미션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그 글 개수도 몇 개 안 되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또 굳이 둘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내 컨텐츠의 카테고리가 좀 더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각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다른 것을 카테고리로 해서 이렇게 아예 2개로 분리를 해놓으면 아, 여기는 콘텐츠의 종류들이 많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다가 뭔가를 올려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션 인큐베이터 제가 쓴 글이고요. 글모음도 제가 쓴 글이고요. 성경 인포그래픽도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뭐 이런 거 직접 그려서 올려놓은 거란 말이죠. 자, 이건 콘텐츠를 제가 생산한 거예요. 성경 문제집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콘텐츠를 다 만들어서 뭔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을 빼고는. 말씀 카드도 마찬가지로 매일 한두 개씩 만드니까 그 지식 나눔 강좌가 또 이번에 하나의 큰 콘텐츠가 됐어요. 제가 매뉴얼을 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지 동영상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면서 매뉴얼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좋은 콘텐츠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추천 서비스라고 하는 거. 이건 다른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제가 쓰면서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그냥 스크린샷 해가지고 프레이머, 유튜브 동영상 이거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이고요. 또 리무벌 이거는 거기에 첫 페이지 스크린샷이랑 요금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참고도 하지만 내가 써보니까 좀 이거 괜찮은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예요. 뿐만 아니라 클립이라고 제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좀 뭔가 내가 계속 되씹어보고 할 것들이 있으면 이 중에서 제가 되게 옛날에 올려놨던 거 옛날에 에버노트 때서부터 했던 거 랜디 포시의 그 마지막 강의 이분이 이제 최장암이셨는데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강의인데도 여기서 푸시업 하시고 막 사람들한테 긍정 에너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유튜브 챗GPT 거기서 스크립트를 캡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챗GPT에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남의 컨텐츠이지만 그것을 내가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유튜브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 사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봐서 괜찮은 것들. 제가 요즘 이거 혹시 아시나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오피스 드라마인데, 오피스 드라마. 제가 제목을, 대행사라고 하는 오피스 드라마인데, 이보영 씨가 이사인데, 여기서, 소리가 들릴라나 모르겠네요. 소리 들리시나요? 안 전혀 들리시죠? 안 들려요. 예. 이 링크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 정말, 이거를 보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저는 내용을 다 알면서도 보지만, 이 카메라의 워킹도 되게 잘했어요. 굳이 저런 거를 누가 저거를 그 포장된 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하겠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집어넣지. 근데 여기에서 벽에 포장되어 있는 거를 붙여놓은 것서부터 그거를 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찍고 뜯는데 그 내용을 안 보여주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주변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끌든가 따르든가 아니면 비키든가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한 기자분이 이게 원래 다른 아주 유명한 CNN 창립자 테드 터너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설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드라마 요 내용만 봐도 뭔 내용인지 충분히 아실 건데 조직을 선한 모양으로 이끌어 가든가 아니면 내가 이끌려고 하면 따라오든가 아니 방해되지 말고 좀 비키든가 이게 정말 인상적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이런 클립을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링크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런 것들을 꼭 남기셔야죠. 뭐 이런 그림들은 지금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게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그냥 요것만 이렇게 써놨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좀 괜찮은 동영상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좀 좋은 글들 같은 경우 그런 거 링크 걸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놔도 내가 참고하려고 캡처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내 컨텐츠를 하나 늘리는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그 예스24에서 우리 책 그 정보 가져오는 거 그런 것들도 가져와서 거기다가 내가 그걸 가지고서 뭔가 이 책을 읽고 그 어떤 소감문들 써서 조금씩 올려놓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궁리를 하시고 단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 꿈꿀단넷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는 이 컨텐츠들이만이 아니라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서비스들의 그런 이 컨텐츠들도 내가 가져다가 같이 포장해서 이렇게도 컨텐츠의 그 양을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 사이트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 그러니까 호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거여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한번 꼭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마침 이 장규준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AC라고 하는 그 사이트 후원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지원하거나 같이 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노션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또 지원하고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하나의 운동처럼 좀 캠페인처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컨텐츠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필요하잖아요. 사진은 네모나잖아요. 그 네모난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 이거를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포토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니까 이거는 저한테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모양에 따라서 이 테두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뭐가 얼마나 좀 적당한 것들이 있는가. 그런데 항상 파랑새는 어디 있다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죠. 여기에 사진 꾸미기 샘플 이렇게 해놨어요. 맥이나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키노트라고 하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프레젠테이션 툴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같은 거. 거기에서 이렇게 쉽게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 있어요. 동그라미 만드는 거, 이런 형태로 집어넣는 거. 제가 그림을 보다가 아프리카가 딱 나와가지고 아프리카를 집어넣으려다가 그러다가 아프리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미국으로 그냥 미국 사진으로 넣어놨어요. 자, 여기 손 모양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키노트를 쓰는데 혹시라도 윈도우즈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파워포인트도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에 키노트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 도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둥근 네모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서 스타일을 누르시면 채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검정색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여기에 색상 채우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미지 채우기로 누르시면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를 골라 놓으면 그게 그대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도형이 쭉 내려보시면 별의별 모양이 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쭉 내리다 보면 아까 나온 그 지도가 나와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지도에다가 여기 지도에 여기 세계 지도서부터 여기 각 지역의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걸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그 그림 형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SVG라고 하는 그림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벡터 파일의 그 그림인데 지금 이게 그 벡터 파일의 그림이에요. 그 SVG라고 하는 파일은 가지고 들어와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림은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제 로고인데요. 이게 SVG란 말이죠. 이거를 분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분리를 하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럼 얘네들이 요 하나하나가 그룹 해제. 그럼 얘 하나하나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 SVG로 분리가 된 얘는 하나의 그림 틀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는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서 색상 채우기 대신 여기 이미지 채우기 해가지고 하면 이것도 지금 그림으로 채워진 거예요. 좀 키워볼까요? 속에 그림 보이시죠? 어렴풋하게. 그러니까 SVG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콘처럼 되어 있는 파일들. 그러니까 그런 파일들을 갖다가 분리해서 그림을 채우면 지금 이 그림은 이 손으로 표시된 이 그림은 과테말라예요. 과테말라 지도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좀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지도에 나오는 이런 것처럼 어떤 표시를 가지고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너무 부담스럽게 크네요.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파워포인트에서도 이거랑 더 강력한 기능들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배경 지우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만 쏙 따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도 조금만 이렇게 알아보시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페이지 너비, 지난번에 이거 다 강의했던 것들입니다. 전체 너비를 사용해서 넓게 쓸 수 있고 아니면 좁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아이콘 추가하는 거, 이 위에 이런 아이콘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 커버 이런 거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바라지 말아라. 바라지를 말아요. 그냥 기본 되는 그 가독성이 좋은 글씨체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형식, 아까 나왔던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형태의 그 홈페이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여기에 나왔던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도메인을 먼저 구입하셔야 되겠죠. 도메인과 연결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이 제가 이번 지식 나눔 강좌 오늘까지 총 10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1인 미디어.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홍보할 수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이것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어요. 내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내 글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물론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 또 구글에서도 블로그 서비스들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도 이 매뉴얼들을 제가 많이 만들면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구글에 블로그 서비스 블로거라고 하는 블로그 서비스 있다 그랬죠. 자, 매뉴얼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그림 같은 것들을 집어넣기도 그리고 글씨도 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텍스트들만 들어있는 이렇게. 근데 이러한 것들을 블로그에서 요구하는 형식대로 그림들을 불러오고 또 텍스트를 입력하고 하는 방식들이 사실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제가 다른 곳에 이미 정리를 해놨던 거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에버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옮기는데 서로 그 형식이 안 맞아가지고 그림들은 또 다시 갖다가 따로 옮기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러니까 저희가 글을 쓰는 방법과 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방법이 정리가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노션은 여기에서 바로 글을 작성하고 작성한 글을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10강에 다다른 노션 강좌를 마치려고 합니다. 각 강좌가 거의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네,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에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 각각의 것, 지식 나눔, 개별적인 거. 개별적으로 된 거는 30개 정도로 이렇게 잘라져 있고, 그리고 지금 통합으로 돼 있는 거는 오늘까지 이제 올리면 딱 10개가 되는데, 각 강좌가 1시간 정도씩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각 강좌를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1강을 클릭을 하셔서 보기 시작을 하시면 자동으로 10강까지 나올 거예요. 10시간 스트레이트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분한테 어떤 일로 이제 협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분이 한 가지 앱을 추천할 수 있으면 뭐를 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노션을 추천을 하면서 노션에 대한 것을 그분의 업무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거 내 강의들에 다 들어가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협업, 뭐 홈페이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했던 어떤 이 독서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차계부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내 개인의 삶을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이제 가능한 대로 많이 녹여놨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가지고서 다시 정독해서 들으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냥 틀어놓고 소리만 운전하시면서라든가 소리만 들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노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그게 당장 나한테 지금 안 필요하더라도 언젠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생각나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을 이렇게 쭉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가끔 이제 계속 들어요. 제가 했던 강의 2시간 반짜리를 1시간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자, 이제 모든 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식 나눔 1기 강좌를 마치고 2기는 언제 시작하느냐? 첫 번째 질문. 예정이 없습니다. 예정이 없고, 그런데 하기는 할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 그런데 아마도 만약에 한다면 제가 보니까 이 강좌들이 사실 동영상만 봐가지고는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매뉴얼을 보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뉴얼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참고하세요라고 하고 지나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의 내용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1.5기라고 하는 강좌들을 좀 산발적으로 만들어서 올릴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좀 필요하시면 물어보시고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그 지식 나눔 강좌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좀 모시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바탕으로 하고 또 이것이 좀 필요하신 분,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을 모아서 한번 할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니즈들이 있으신 분들 또는 내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으신 분들,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돕든지 아니면 이런 강좌를 통해서 같이 돕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역을 위해서도 좀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 모든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십시오.